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시선으로 경제와 금융을 바라보고 여러분들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트레이딩을 해보는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들려드릴 내용들을 슬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보이스에서 잠깐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 이야기하고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이제 삼성전자가 협업을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 어제 새벽에 이제 보이스 들어오신 분들은 내용을 얼추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 뉴럴링크 이야기죠. 그 진정 웃으네. 2016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8명의 과학자 그리고 공학자랑 뉴럴링크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뉴럴링크를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뇌하고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이 이제 목표였었는데, 뇌 칩을 심는다고 해서 뇌 임플란트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 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척추 손상이나 뇌졸중 같은 어떤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정신은 있는데 온몸이 마비된 사람들한테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장 1차 목표예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전극을 뇌의 운동 피질에 이식을 해가지고 전기 신호를 포착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외부로 보내서 외부 기기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자,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요것을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데, 이 전기 신호가 그 파장을 생성해요. 그래서 이 파장을 생성하는 것을 이제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전극을 가까이 심게 되면은 뇌의 전기 신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신경세포, 뉴런의 0.006cm 이내로 전극을 심으면은 뉴런이 되는 파장을 받아올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뉴런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전극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극을 1024개를 이제 심게 되는데, 이게 수작업으로 그 얇은 전극을 갖다가 1024개를 일일이 심게 되면은 수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삐끗하면 이제 큰일 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을 전용 로봇이 이제 전담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간이 이 수술에서 요구되는 속도와 정밀함을 달성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로봇이 우수한 외과 의사를 뛰어넘고요, 5년 내에 최고의 외과 의사를 능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한 시술에서 이제 로봇은 AI로 뇌를 스캔한 다음에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전극을 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 피셜로 이 수술이 라식 수술 정도로 되게 간단하고요, 후유증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심는 방법이 간단해도 수술 자체가 간단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아무튼 머리 뚜껑을 까잖아. 두개골을 동그랗게 절개하는 개두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수술 자체는 리스크가 있는 수술이에요. 두개골을 동전 크기로 절개를 한 다음에 이 구멍을 통해서 전극을 심고요, 무선통신을 위한 전극 단말기를 두개골 위에 끼우는 방식이에요. 자, 처음에는 단말기를 귀에다가 부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두개골에 이걸 끼우고요, 두피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덮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단말기가 두피에 덮이게 되면은 시술 여부를 외부에서 알기가 어려워져요. 단말기 충전은 애플워치처럼 이제 무선으로 충전하는 방식인데, 야, 이거 어떻게 충전하는지 모르겠어. 머리를 까가지고 이렇게 무선 충전을 이렇게 머리를 대가지고 하나? 그래서 모르겠는데, 자, 뉴럴링크는 이 제품을 텔레파시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FDA가 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텔레파시를 뇌에 이식하는 임상 시험을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뉴럴링크는 그 신체 마비 환자 중에 임상 시험 신청자들을 이제 받았고요, 8개월 만에 첫 번째 임상시험 대상자가 컴퓨터 칩을 이식을 하는 것을 실시를 했어요. 수술 후에 텔레파시가 정상적으로 작동됐고요, 뇌의 신경 신호를 뉴럴링크 앱에 전송을 하고 앱이 이것을 해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뇌의 전기 신호를 수신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면은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24년 1월 28일에 일론 머스크가 첫 환자에게 이제 이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뇌의 컴퓨터 칩을 이식을 했고
환자가 잘 회복을 하고 있다는 트위터를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사고 때문에 어깨 아래가 마비된 29살 사지마비 환자였어요. 이 환자가 2026년 현재에도 하루 10시간씩 텔레파시를 사용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제 조종을 한다거나 게임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뜯어보면은 이 환자가 수술 후에 1년쯤 지나고 나니까는 조작 능력이 더 향상이 되어가지고 더 편하게 텔레파시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번째로 뉴럴링크를 이식한 환자는 알렉스라는 전신마비 환자거든요. 이 알렉스가 게임을 하는데 총 쏘는 게임이라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2라는 게임이 있어요. 2는 안 해봤고 1은 옛날에 잠깐 해봤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요거를 키보드나 마우스로 조작을 안 하고 머릿속에 뇌에 이 생각만으로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단순히 게임을 둘러보는 수준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표적을 조준하고 또 사격을 하는 일반적인 어떤 게이머의 형태를 보여주게 돼요. 알렉스가 뇌에 칩을 이식을 받고서 하루 만에 퇴원을 했고요. 칩을 컴퓨터에 연결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커서를 이제 제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2024년 8월 22일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10년 안에 수백만 명의 사람한테 뉴럴링크 칩을 이식할 수 있기 바란다 라면서 자랑질을 이제 시전했는데,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무게릭병 때문에 전신마비랑 언어 능력이 이제 상실된 상태였었어요. 환자 이름이 이제 스미스였는데 이 사람이 AI 음성 기능을 활용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루게릭병이나 뇌졸중 그리고 뭐 척추 손상, 뇌성마비 이런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도구가 또 나온 거예요. 자, 음성 복구, 스피치 리스토레이션, 이 장치가 미국의 FDA로부터 다시 혁신기기라는 그런 지정을 받게 됩니다. 브레이크스루 디바이스, 혁신기기. FDA의 브레이크스루 디바이스, 혁신기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첨단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과 심사 과정 속도를 높이는 제도예요. 자, 일론 머스크가 2025년 안에 30건 정도의 추가 이식을 진행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어요. 자, 중국도 뇌 임플란트 기술에서 중국을 또 바짝 또 따라붙고 있는데, 중국이 빠지지 않죠. 미국이 이 정도로 이제 또 열과성을 내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면 중국 입장에서 가만두고 볼 수 없거든요. 자, 중국 뇌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중국 뇌연구소라는 곳과 그 국영기업 뉴사이버 뉴로테크라는 곳이 있어요. 이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베이나우 넘버 1이 2025년 3월에 세 번째 인체 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중국의 뉴사이버 뉴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에 3명한테 이식을 했고요. 2026년에 50명 규모의 시험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요, 아픈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가 온전한 사람한테 뇌 임플란트를 이식을 해서 로봇이나 드론을 생각만으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 뉴럴링크 같은 어떤 그런 기술들이 군사용으로 확장이 되는 것인데 무섭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 걸까? 몸도 멀쩡한데 뇌에다가 칩 박을 사람, 근데 장애 생겨도 나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칩 박을 사람, 중국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모으는 거지? 저도 해보고 싶긴 한데 솔직히 막상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모으는 거지? 몸이 아픈 사람이야 희망을 가지고 뭔가 컴퓨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실험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몸 건강한데 요 실험에 동참을 한다? 이거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말은 이쯤에서 아끼도록 할게요. 아무튼 군사용으로도 이제 이게 확장이 되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요, 뉴럴링크의 기술하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시리즈 있죠. 옵티머스, 로봇 옵티머스, 이 옵티머스를 결합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 가 2025년 안에 30건 정도 임플란트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2026년도 초까지 21명이 임플란트 시술을 지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아직 달성을 못한 건데 머스크 타임이라고 봐야죠. 발표보다 일정이 지연이 되는 전형적인 어떤 머스크 타임인데, 현재까지 시술을 받은 21명에게서 그 중대한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환자 한 명한테서 뉴런 신호 수집량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이게 다시 재수술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걸
해결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26년도 올해 1월에 시술을 받은 환자가 말을 할 수 있게 됐고요. 3월 31일에 일론 머스크가 영상 증거를 공유를 했습니다. AI 목소리가 아니라 과거에 녹음된 이 목소리를 복원을 해가지고 환자가 건강하던 시점의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제품이 텔레파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과거 녹음된 목소리를 복원해서 환자가 건강하던 시점에 목소리를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제품이 보이스라는 제품명으로 이제 상용화 예정입니다. 하여간 돈 잘 벌어요. 자, 뉴럴링크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자 현재 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서동진이라는 한국 사람인데 국적이 한국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서동진이에요. 자, 한국에서 이제 출생을 해가지고 4살 때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요. 이 조부모가 치매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뇌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임플란트를 개발하는 어떤 개발을 총괄하는 그런 부사장이었다가 사장으로 이제 올라섰고요.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면은 유일하게 남은 창립 멤버입니다. 이 서동진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2011년도에 이제 칼텍에서 전기공학 학사를 받았고요. 2016년도에 이제 UC 버클리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뉴럴링크에 합류를 했는데 이 버클리 박사 과정에서 이제 체내에 작동할 만큼 작은 무선 초음파 센서를 만드는 어떤 그런 업적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자잘한 다른 업적들도 있어요. 네, 그런 업적들을 기반으로 MIT 35세 이하 혁신가 35인에 이제 선정이 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N1 임플란트, 더 링크 N1 임플란트는 지금 64개의 그 전선에서 그 분산되어 있는 1024개의 전극을 갖추고 있고요. 이 동전 크기로 뇌에 부착이 돼가지고 무선 충전이 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전국 수를 2026년도에는 3,000개, 2027년도에는 10,000개, 2028년도에는 25,000개로 늘려가서 성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12월 31일에 일론 머스크가 2026년을 양산하고 완전 자동화로 수술이 진행되는 해로 이제 선언을 했는데 수술은 로봇이 하게 되고요. 8개의 이제 특수 단층 촬영 카메라로 뇌 조직을 3차원으로 매핑을 하면서 심장박동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2026년 임플란트를 목표로 하는 것이 지금 1,000건 이상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2030년부터는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 이 시간을 소비자 기술로 확장하는 그런 구상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뉴럴링크의 4세대 칩의 공급처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선정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와 삼성전자의 협업 이제 모먼트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삼성전자가 2025년 말부터 이 산화로 공정을 기반으로 뉴럴링크의 4세대 두뇌 20용 칩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2026년 5월에 시험용 칩 생산에 들어갔고요. 2027년에는 요거를 이제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뉴럴링크의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TSMC랑 협업을 했어요. 근데 4세대부터는 삼성전자가 추가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칩은 뇌에서 나오는 그런 신호를 읽어가지고 기기에 명령을 보내는 한 방향의 그 칩이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 개발하고 있는 4세대 칩 같은 경우에는 기기의 정보를 뇌로 들여보내는 일까지 해서 신호가 양방향으로 이제 오고 가게 됩니다. 자, 신호가 양방향에서 이제 오고 가면 시각을 잃을 환자의 시력을 다시 되찾아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또 제품화가 되는데, 이거에 이제 제품명이 그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제품명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걸 이제 최첨단 2나노가 아니라 4나노를 사용하는 이유가 뇌에 직접 심는 칩이라서 불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번 이제 심으면은 영구적으로 이제 이식되는 의료기기죠. 두개골에. 그래서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전극 수천 개에서 수만 개를 처리하는 데는 이 4나노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165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AI 칩 생산 계약을 이제 수주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만들 예정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협업 영역이 뉴럴링크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자, 뉴럴링크의 칩 공급이 매출 차원에서는 뭐 엄청나게 뭔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일론 머스크하고 삼성전자 간의 협업이 계속 확대되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간 네, 초기에 그 텔레파시에 대한 반응이 일론 머스크가 말은 말을 하지만은 대부분이 거짓말쟁이다. 뭐 너무 허황된 말만 내뱉는다. 뭐
화성 갈 거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이 양반 이거 진짜 뭐 말하는 거 이거 제대로 다 믿을 수가 있냐 이런 여론들이 많았었는데 의심이 많았어요. 어쨌든 늦어지긴 했어요.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고 불리면서 목표보다 일정이 늦어지는 게 보통이긴 한데 어쨌든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적자 부서인 파운드리 사업부도 이로써 이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제 그 보이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기꾼하고 사업가의 차이는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내뱉은 말을 지키면 사업가고 못 지키면 사기꾼이죠. 일론 머스크는 충실하게 약간 자기가 이제 얘기한 시간보다는 늦어질 수는 있어도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나 의미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